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해?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퀴즈 맛집에 왔어 우리가. 태준 형님은 친구 많으시죠? 이런 거 보면 친구 없어 보이지 않아요? 친구의 숫자를 되게 중요시하던 때가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진짜 친구, 진짜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인디언 말로 친구는 내 슬픔을 내 대신에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힘든 거, 제가 슬픈 거를 좀 같이 짊어지고 가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주변에 진짜 친구를 구분하는 방법이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친구들. 누구나 위로는 해줘요. 아이고 어쩌냐 힘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는 친구가 거기서 좀 필터링이 돼요. 질투를 하거나 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거는 친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슬픔을 등에 져줘야지 그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친구 슬픔을 같이 짊어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구하자. 네, 제가 영원히. 하겠습니다. 예. 대신. 우리가 또 거의 뭐 히로애락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퀴즈라는 걸 통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슬픔까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못 보듬어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확실하게 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맡기시죠. 맡겨만 주세요. 저희가 다 업고 가겠습니다. 고민, 스트레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오늘 웃음 드릴 거고요. 상식 드릴 거고요. 훈훈함까지 안겨드릴게요. 오늘도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세계적인 여행 전문 매거진 론리 플래닛에서는 론리 플래닛. 매년 여행하기 좋은 최고의 나라 탑10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2018년 여행하기 좋은 최고의 나라 2위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이때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칠레였습니다. 칠레는 3W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3W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먼 윈드 맞죠? 우먼 맞습니다. 윈드가 아니야? 3W라면 W로 시작하는 단어들 몇 개 좀 꼽아봐도 금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먼은 맞고. 우먼. 여행 가서 있으면 많이 있으면 좋은. 우먼 와이파이. 워터. 물 공짜. 맞아. 왜냐면 수영하기 좋은. 바닷가에 있잖아. 저 길게 다 바다잖아. 워터. 아니요. 물어보는데. 웨더입니다. 웨더. 웨더. 오케이, 하나 왔어. 날씨가 좋아요. 윈드. 나머지 하나만 맞추면 되네? 네. 먹을 건가 봐. 먹을 거죠? 그쵸. 정답. 야, 와인. 와인! 칠레산 와인이 유명한. 그거를 몰랐네. 아, 와인은 칠레산 와인 유명하잖아. 칠레 가면 와인은 정말 원 없이 마실 수 있겠네요. 어디를 가도 와인이 항상 그 식문화잖아요. 칠레 잊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아직 찬스 남았다. 두 개. 네.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기를 치르며 거둔 최종 성적을 집계해 우승팀을 가리는 프로스포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우승 확정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숫자를 매직 넘버라고 합니다. 나 이게 정답인 줄 알았네. 그렇다면 상위 팀이 남은 경기를 전패하더라도 순위를 뒤집을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위에 팀이 지더라도 다 져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네. 폭망. 매직 넘버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매직의 반대는 뭐야? 리얼. 정답 리얼 넘버. 리얼 넘버? 매직의 반대말 하나 찾았습니다. 뭐? 파마. 죄송합니다. 야, 접근이 좋은데? 너 진짜 똑똑하다. 정말로 천재야, 천재. 힌트 좀 주실까요? 햄릿, 오델로, 맥베스, 리어왕. 셰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 오델로,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아니야? 정답 트래직 넘버. 정답.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거 아니야. 트래직 넘버. 위에 팀이 다 져도 우린 안 돼. 비극 넘버, 비극 몰랐어. 매직 트래직.
그런 이제 또 라임을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영어에서. 남은 두 문제는 우리는 든든합니다. 네. 뭐냐? 찬스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신이시여,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취업 준비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우리의 퀴즈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지식과 유머의 향연이 되게끔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빅맥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입니다. 각국의 통화 가치를 살피기 위한 빅맥지수. 빅맥 지수라는 지표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인도의 맥도날드에는 빅맥이 없다라고 합니다. 인도 현지 맥도날드에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이용한 메뉴를 팔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글로벌 대기업들은 신흥시장에서의 기회를 잡기 위해 현지 전략으로 혁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현지화 전략인데. 우리나라도 맥도날드 김치버거 있었잖아. 네. 불고기 버거랑. 야, 찬스 가자. 네, 이거 찬스 깔끔하게 찬스 가겠습니다. 우와! 제가 한번 반응 보겠습니다, 형님. 먼저. 네. 오, very good. 저는 찬스 지인. 지인이 근데 다 무식한데 난 미치겠네. 근데 형님, 혹시 제가 아는 피디님 인도 사람 있어? 그건 아닌데 피디님을 제가 많이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피디님 중에 괜찮으신 분 하나 있는데 오케이. 곧 믿어주시면. 이 PD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걸려버렸습니다. 찬스 잘못 뽑은 것 같다, 야. 찬스 잘못 뽑았어. 난 모르겠어,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모르겠어, 아예. 보통은 선진국에서 그 후진국 쪽으로 혹은 네. 개발도상국 쪽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거꾸로. 거꾸로. 고잉업, 거꾸로. 리버스 리노베이션. 그렇지. 야! 리버스. 오토 리버스라는 오토 기능이 리버스.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꾸로. 오토 리버스. 오토 리버스. 나 리버스. 거기서 리버스라는 단어를 배웠지. 역으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빅맥 먹고 싶다. 나는 햄버거 종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클래식한 게 제일 맛있어. 빅맥, 그치? 저는 롯데리아 더블 X2 버거만 먹습니다. 더블 X2. 마지막 문제. 그리고 우리에겐 또 힌트가 많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케이. 노 힌트. 클리어 가보자. 주세요. 태진이와 상훈이가 시장에 갔습니다. 태진이는 옷 3벌, 마늘 1접, 연필 2타, 가지 1거리를 사고 상훈이는 굴비 1두름과 달걀 1꾸러미, 오징어 1축, 고등어 넉손을 샀습니다. 두 사람이 산 물건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니 이거 한 문제 안에 8문제를 녹여내줬네 그냥.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건 찬스 가야지. 이거 무조건 찬스 가야 됩니다. 이거는 검색 찬스 나와야 된다. 제발 무조건. 제발 나와야 된다. 아까 내가 뽑았지? 네. 이번 상훈이가 뽑아. 알겠습니다. 제발 힘. 제발! 하세! 긴장된다. 우리끼리 먼저 보자. 알겠습니다. 여기. 어떡하냐? 남규현님. 얘는 그냥 숫자로 알려줘도 계산을 못하는 애야. 남규현님. 꼭 이 매니저한테 전화해야 되나요? 야, 망했어. 일단 찬스 한번 해보자. 네. 남규한테 내가 뭘 기대하냐? 방송 중인데 지금 제한 시간 1분밖에 없어. 너한테 무조건 물어보는 거야.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춰줘야 돼. 네? 나는 오늘 집에 혼자 갈 거야. 시각적 기억에 어. 하다 보면 그 굴비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대략. 그다음에 달걀도 이렇게 종이 판때기 말고 지프로 이렇게 해놓은 거 대략. 그럼 이렇게 길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한 8개에서 10개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정답 73.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PD 표정?
저는 그래서 업앤다운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업이죠. 업. 그러면 제가 아까 맞췄던 121. 업. 정답 148. 업. 뭐야? 이 손이 몇 개 힘이 장사구만 이게.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갖고 와? 부자인데? 마늘 한 접은 100개입니다. 고등어 네 손이 헷갈린다. 가지, 굴비, 달걀 이래봤자 뭐 10, 12, 20, 24 뭐 이렇게. 189, 191, 207. 211. 다음이에요? 211보다 업이요? 219. 40 더하기 50. 227. 229. 그렇지. 237. 정답 231. 이거예요. 야 그럼 230. 몇 개 없어요 지금 그러네. 주사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그 기깎개만 맞추고 그냥 가장거리가 11개구나. 정답 235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맞아. 네. 자, 레디 액션. 그러면은 오세벌에 만나는 점 하고 전 237에다가 그럼 형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거리가 13개인가 이래갖고 정답 235. 야! 수치도 맞아요? 수치도 다 맞아요? 수치만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마늘 같은 단위에 쓰이는 거고 100개. 그리고 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 어렸을 때 타스라고 이야기했었던 바뀌어서 지금은 한타, 두타 이렇게 쓰입니다. 거리라는 단위는 오이나 가지 등에 쓰이는데 50개 단위를 말을 하는 거고요. 두름은 10줄짜리를 2개를 말을 해서 20개. 예, 20개. 그래서 굴비 한 두름이라고 하면 굴비 20마리. 그리고 꾸러미는 10개, 오징어 한 촉은 20개, 그리고 고등어 넉소는 8개. 우와. 그래서 도합 235개가 가지를 많이 샀네. 야, 참 이게 신기한 게 그냥 단순히 한 개라고 통일하면 되는데 단어마다 세는 단위가 달랐다는 게 우리가 참 똑똑한 민족이었다는 거지. 맞아요. 인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카레, 요가, 힌두교, 타지마할 같은 전통적인 것들이라면 당신은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인도는 여전히 가난한 나라 또는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가 발생했던 나라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는 인도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인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걸까요?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트렌드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을 거쳐 마지막에 인도 등의 신흥국으로 전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리콘밸리와 함께 인도의 벵갈루루가 트렌드를 이끌고 이것이 선진국으로 다시 전달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흥국에서 탄생한 이노베이션, 즉 혁신이 선진국으로 보급되는 사례를 리버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혁신 전문가로 알려진 다트머스 대학의 BJ 고빈다 라잔 교수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신흥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발전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다양한 리버스 이노베이션의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2008년부터 휴대폰 시장에 뛰어든 인도의 마이크로맥스가 주력한 대상은 농촌 지역의 유저들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조차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농촌의 환경을 철저히 파악했죠. 그리고 정전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0일간 지속되는 배터리를 탑재한 획기적인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 제품은 불과 6년 만에 인도 시장 점유율의 17.8%를 달성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남아시아나 러시아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2008년 인도에서 $1,000짜리 심전도기 맥 400을 선보였습니다. 가격 부담을 줄이고 휴대가 가능한 소형 제품으로 만들어서 보급했는데요. 실용적이고 저렴한 특성 때문에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도 보편화됐습니다. IT 업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에 연구단지나 개발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IT 트렌드가 유행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있죠.
17%대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실리콘밸리와 벵갈루루 양쪽에서 최첨단 IT 트렌드가 동시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 이제는 날씨가 완전히 선선해졌고, 그럼요. 추석 연휴도 예. 끝났고 예. 더 바쁘시죠? 그럼요. 아, 저도 이제 긴팔이 돼버렸고. 예. 여기는 아직까지 반팔인데? 네, 저는 좀 열이 많아서 네, 이제 아침 저녁이 좀 춥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예, 선선해집니다. 일교차가 이제. 예. 저희는 뭐 일교차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 수준의 지식을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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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미국에는 헐리우드가 있고, 예. 인도에는 뭐가 있다? 발리우드. 발리우드. 예. 발리우드가 요즘 엄청 뜨는데, 네. 자, 인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10억? 15억? 13억 정도로 13억.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좀 더 많고, 네. 네.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먼저 나라라는 그 국가 체제를 세웠고, 그 다음에 바로 인도예요. 인도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다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현상이 좀 특이해서 오늘 좀 그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SAP, 그 다음에 IBM, HP, 엑센추어, 델,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지금 직원들을 인도에서 뭐 수십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 적게는 몇천 명. 우리나라 삼성도 지금 인도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갈로르라는 지역에 가 있는데, 이 방갈로르라는 지역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16년에만 해도 4,900개, 2020년에는 10,000개가 넘을 거라고 하니까 바로 불과 내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인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스템이라는 거 얘기. 오, 스템. 스템 기억나시죠? 예. 스템이 뭐에 기둥. 합쳐졌어요? 시스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리고 스템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도에서는 매년 100만 명이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요? 100만 명이 졸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100만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도냐면, 영국에서 1년에 스템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게요. 네. 인도. 참 미지의 나라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방갈로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방갈로르는 델리에서는 남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예. 인도의 수도가 델리잖아요. 델리, 그죠? 일단 대학이 한 80개 정도 되고, 기술대학만. 그 다음에 연구기관과 국가산업을 끌고 있는 이런 기관들까지 합하면 이 숫자가 엄청난데, 예. 인구는 한 1,000만 명 정도의 그 지역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만 예. 1,000만 명이요. 그리고 저또 궁금한 게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사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네. 미국의 이제 엔지니어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도가 어떻게 그렇게 기술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 있어요. 일단 예전에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 중에 30%가 인도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실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구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의 CEO가 지금 다 인도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도 인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수가. 그리고 경영대학원의 유명한 학장들이 인도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선진국들이 그 옵쇼링을 한다고 하면서 국가 산업이나 기관 산업들을 또는 산업에서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외로 보낸다고 했었죠. 네. 그죠? 그걸 인도에도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영어를 써서 일단 영어를 쓰기도 하고, 아, 중국은 영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도는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일단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아웃소싱을 많이 준 거예요. 아웃소싱.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인도로 본다면 거의 지구의 반대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해가 지고 인도에서 해가 뜨고,
인도에서 해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해가 뜨고. 그러면 지지 않는 태양이네. 개발 프로그램을 뭔가 짠다라고 했을 때 개발을 하다가 인도로 토스를 하면 거기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개발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도에서 또 해가 져. 그럼 미국에서 또 해가 뜨죠. 그럼 미국에서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개발을 막 하다가 다시 또 던져. 그럼 인도에서 또 개발을 막 하고. 그래서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인도 지역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직업을 못 가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도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한테 그런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개발력을 많이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실력이 늘 거잖아. 네. 그죠? 그럼 실력이 늘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올 거고 대학에서는 더 투자를 할 거고 기업들은 더 노하우를 많이 쌓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뭘 한다? 더 어려운 거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리콘밸리가 또 하나 생겼다. 그게 바로 방갈로르예요. 발리콘밸리라고 할까요? 발리콘밸리. 뭐 그런 말은 없었는데 뭐 방갈로르라는 데를 우리가 좀 지역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 여기에는 지금 교육열이 엄청나게 많고 대학들이 많고 그리고 세계 유수 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한 대학에서 한 1,000명 정도를 한꺼번에 그냥 채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인도가 그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인도 내에서만 20만 명이 취업을 하고 80만 명은 또 해외로 취업하기도 하고 포춘 500대 뭐 기업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의 80%가 인도에 있는 이 방갈로르 지역에 아웃소싱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개발 거점 연구단지를 세우거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세계 아웃소싱 시장의 56%, 포춘 500개 기업의 80%뭐 이렇게 하면 야 이게 좀 수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니 핵이네 핵. 아니 도대체 인도가 언제 이렇게 컸지?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가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인도가 급부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예. 1991년에 네. 인도의 그 모디 총리라고 있잖아요. 이 모디 총리가 STPI라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STPI. STPI. 그래서 인도에 들어와서 뭔가 이 개발 연구단지를 만들 뭐 연구 지역을 만들거나 그런 거점을 세우는 회사들한테는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정책을. 그래서 지금 그 무릎을 꿇지 않았던 고개를 숙이지 않던 애플까지도 인도에다가 아예 공장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시 그럼 그 모디 총리라는 분이 굉장한 해안이 있었던 거네요. 아 그렇죠.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이렇게 그 최첨단 산업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나라적으로도 뭐 전반적인 개발과 함께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예. 인도는 아직도 뭐 어디 낙후된 지역에서는 뭐 안 통하고 이래서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 하고 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여기서는 막 전 세계 산업 요충지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신기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좀 넓게 본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만 취업을 하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은. 네. 해외 나가는 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도 사람들하고는 뭔가 어디에선가 경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뭔가 경쟁을 할 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초등학생들한테도 요즘 코딩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코딩을 내가 좋아서 진짜 코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지역에서 100만 명씩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00만 명과 싸워야 되는 이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새로운 거를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취준생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거기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금방 틈새 시장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틈새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판교라던가 이제 그렇게 IT 개발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마사지기, 조교기, 녹즙 배달. 그 40만 개 회사 한 군데만 녹즙 돌려도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어차피 개발자는 전 세계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버그 찾고 하느라 목 결리죠. 그러면은 마사지 서비스, 마사지. 녹즙 서비스, 구두 닦기, 뭐 주전부리. 블루오션이야. 그거 가면 진짜 대박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 개발자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라면 또 하나 새로운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앱을 아주 싸게 만들어 갖고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싸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를 좀 봤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그 뒷배경에 뭐가 있냐면 인도 개발자들한테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한국이 너무 높으니까 아예 아웃소싱은 인도 개발자들한테 시키고 우리나라 업체예요? 한국에서는 영업만을 하는 거예요. 아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대에 적절한 전략이네요. 네, 그렇죠. 중국 예전에 뭐 차이나분 얘기 한창일 때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와요. 왜냐면 얘네들이 영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예, 맞아요. 게다가 이게 개발자들이 영어를 하고 또 해외를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이 또 뭔지 알아요? 인도 국가 전체 평균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젊어? 예, 베트남도 그렇다고 하고 되게 젊다고. 25살. 왜요? 인도는 지금 그 출생률이 엄청나게 높거든. 아, 출생률이 높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20, 30년은 인도는 앞으로 호황일 가능성이 크다. 완전히 중심 국가가 돼버렸구나. 이게 제가 뭐 어디서 들은 얘기 뭐 중국도 스케일이 다른 게 중국 탁구 인구만 해도 뭐 몇백만 명이라고 했었나? 아 맞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훨씬 네. 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또 이 인도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나라예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도 잘 만들고 그 바탕 속에서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하물며 평균 인구가 젊어버리면 외국어까지 잘 되면 네. 막강한 거지.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제조 공장은 사실은 빠르게 자동화와 인공지능이나 그렇죠. 이런 거 산업화로 대체될 수 있었지만 얘는 이 개발. 개발자들의 인력은 이 대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몰랐어요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여행을 한번 가게 되면 좀 그런 긴장감을 갖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인도라는 나라를 우리 또 이동훈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크게 관심 갖고 지켜보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세계 변화의 흐름을 짚어주셔서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아 저도 정말 이걸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강대국이라는 개념은 정말 그 시대에 국한돼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편협한 것 같아요.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인도에 대해서 우리 이동호 대표님이 제대로 말씀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